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를 비교하다 보면요, 참 야속할 때가 많이 있죠. 미국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만들고 있지만 한국 증시는 최근 몇 달 보는 것처럼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증시의 이런 승승장구는 어떻게 보면은 10년 동안 이어진 미국 증시의 강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한국 증시 과연 궁극적인 어떤 미국 증시와 같은 강한 흐름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 살짝 이만큼 있긴 합니다만 뭐 그렇게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한국 증시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점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단합이 필요한데 그 작은 어떤 단합의 물결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증시 토크 오늘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강세, 지금 왼쪽에 S&P 500 지수와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는 것처럼 미국 증시는 정말 뷰티풀하게 아름다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몇 달 동안 지지부진했고, 그리고 10년 동안 흐름 보게 되면은 영 재미없다가 최근에야 좀 올라간 그런 수준이죠. 좀 답답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서 만 10년 동안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 상승률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한국 증시는 55.61%, 미국 증시는 267% 상승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S&P 500 지수 기준이고 한국 증시는 코스피 기준이에요. 미국 증시는 3.67배 상승한 거고 한국 증시는 1.5배. 아쉽습니다. 그리고 상승한 모양을 보더라도 미국은 그냥 쉼없이 이렇게 갔고 한국은 부침이 갑갑하죠. 그런데 그 이전은 어땠는가 이렇게 쭉 한번 살짝 한 번 더 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전 10년 2001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는 한국 증시가 254%, 미국 증시는 겨우 18%만 상승한, 이거 마치 그 데칼코마니라고 하나요?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미술 하는 거 있잖아요. 물감 이렇게 뿌려놓고 도화지 탁 접으면은 서로 반대편에 찍어지는 그런 모양처럼 보여집니다. 자, 미국 증시, 한편으로 보면은 뭐 그 이전에 우리나라 증시가 더 강한 때도 있었구나라는 점을 우리가 이 점에서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 너무 많이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그 미국 증시의 강한 흐름, 어떤 펀더멘탈적인 근거가 있을까? 이러한 부분을 조금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이 조사를 위해서 시장 BPS라는 개념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주가 지수를 시장 PBR로 시장 PBR로 나눈 값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주당 순자산 가치로 주가를 나눈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시장 BPS는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매일같이 발표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 자료를 토대로 했고, 주가 지수는 뭐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 값을 토대로 해서 2000년 초반부터 해서 최근까지 쫙 뽑은 다음에 그 등락률을 연환산으로, 연복리 수익률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최근에 2011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10년 동안 보게 되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둘 다 4.3%씩 증가했습니다. 좀 뭐가 의아해요. 미국이 엄청난 어떤 그 기업 가치 증가 이러한 게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거의 대소동의합니다. 오히려 그 이전에 한국 증시 2001년부터 2011년, 그 10년 동안은 한국 증시가 9.15%, 미국 증시가 6.12% 상승했으니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그 이전 10년은 뭐 한국이 우월했겠구나. 뭐 이게 이제 논리가 조금 설명이 되는데 지금 이게 보면은 비슷비슷하잖아요. 4.3, 예, 연평균 4.3. 시장 평균 자산 가치가 그렇게 증가한 겁니다. 보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 PBR 레벨, 이제 주당, 이게 이제 자산 가치 대비 주가 수준, 예, 주가 지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거의 한 4.6배, 4.7배, 막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한 1.1배, 그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0년 전에도 한 1.0배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게 예전에 한 2배 조금 안 되거나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즉,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10몇 년 동안 매년 평균 4.4%씩 자산 가치가 10년 동안 증가한 그만큼만 예, 주가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한 53, 54, 9%, 그 정도만 상승한 거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자산 가치가 그만큼 증가하긴 했는데 예, 시장 PBR이 확 높아졌다라는 점은 예, 자산 가치 늘어난 거에 멀티플 자산 가치 대비 주가 수준도 더 높아졌다 보니 예, 이게 이제 거의 한 3, 4배 주가 지수가 상승한 그러한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 PBR이 미국이 더 커졌다. 4점 몇 배까지 올라갔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1점 몇 배다. 그 의미는 중요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높은 성장률을 반영하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그 높은 성장률을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뭐 그냥 그 정도거나 예, 좀 뭐 덜 평가받거나 그러한 상황이죠.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 그 높은 성장률을 평가를 받는가?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제가 2가지로 정리를 했지만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외에도 뭐 미국의 굵직한 기업들의 높은 성장 뭐 이러한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일단 2개를 꺼내서 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는 10년 단위로 이머징과 미국 증시가 서로 엎치락 뒤치락, 예, 앞서 보셨던 것처럼요. 최근 10년은 미국 증시, 그 이전 10년은 한국 증시,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한 것처럼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은 미국 증시 너무 강하잖아요. 그 이유는 미국 증시에 대한 기업들의 성장률과 높은 ROE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높은 성장률과 ROE를 시장 밸류에이션은 반영하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올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왜 우리나라는 반영되지 않고 미국은 이러한 부분이 더 많이 반영이 됐을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요. 미국 상장 기업들의 공통된 자주 언급되는 공시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 예. 자사주 매입과 소각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은 하는데 소각은 안 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을 많이 하죠.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자산을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수익성은 똑같다 하더라도 분모인 이제 자산 가치가 이제 전반적으로 예, 줄어드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ROE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배당도 예, 많이 하잖아요. 자, 기업의 실적이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예, 높은 ROE를 구가하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평가 잣대가 높아지는 효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자사주를 매입했다? 매입한 건 좋아. 그런데 소각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자사주 가지고 여러 가지 꼼수를 하죠. 뭐 지주회사 전환하면서 기존 주주들한테 뭐 뒤통수 퍽 친다든가 아니면 다른 뭐
예, 계열사하고 이제 합종 연행할 때 저 자사주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주가가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자사주를 팔아요. 그럼 주가가 뭐 펀더멘탈로 해서 계속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저 자사주가 매물로 나오니까 주가가 힘이 없게 됩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거의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4반세기 전에, 25년 전, 25년 전, 옛날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캐피탈리즘이라는 게임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캐피탈리즘이란 게임이 기업 경영하고 이런 게임이에요. 그때 당시엔 정말 센세이션 했어요. 왜냐면은 저 게임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도 경영하고 뭐 주식 시장도 이렇게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키운 기업을 자사주 매입해야지 하고 딱 샀는데 주식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때는 잘 모르던 시절이기 때문에 와, 저게 뭐지? 하고 봤는데 매입한 만큼 주식 수가 줄어들더라고요. 그게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죠. 그 결과로 해서 기업 가치도 높아지고,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무적 트릭일 수도 있는데 ROE가 높아지는 이러한 효과, 예,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ROE를 높이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방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건 이제 주식시장에 오래 계신 현인 분들도 종종 제기를 하는 의견이기도 해요. 자사주 매입을 하면은 즉각 소각할 수 하도록 하게 그렇게 의무화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게 되면 어쨌거나, 예, 주당 이익 가치가 증가하는 효과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기업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ROE도 빠빠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 저 과정에서 배당도 같이 하거든요. 미국의 빵 기업들 보게 되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뿐만 아니고 배당도 잘 주지 않습니까? 아유, 실적이 좀 뒤처져도 그냥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룡급 기업들, 예, 올해 신규 IPO 어마어마했죠. 예, 저 박동훈 회계사님이라고 이제 그 신규 상장 종목을 많이 연구하시는 유명하신 분 계십니다. 그분의 페이스북을 봤더니 올해 너무 신규 상장이 많아서, 예, 정리하신 어떤, 예, 그 데이터 시트가 넘쳤다고 할 정도로, 예, 올해 신규 상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공룡급, 뭐 특정 기업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아시죠? 예, 뭐 10손가락 정도는 충분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들 기업이 상장할 때마다 전체적인 시장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상장할 때 합리적으로 평가한다는 명분하에 버블 가격으로 공모가를 책정을 해요. 그러면 이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주면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주가가 빠집니다. 올라갈 듯 하다가 슉. 그리고 저런 효과로 인해서 기업들의 전반적인, 예, 주가 하락, 부담, 그리고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평가의 절하,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코스피든 이건 코스닥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뭐 좀 제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룡급 기업의 상장 제한 뿐만 아니고 상장을 하더라도 너무 과하지 않은 수준의 그러한 가치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부분은 뭐 제가 어떻게 이야기 드릴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자, 이러한 상황들이 어떤 뭐랄까 제도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안착이 되게 된다면 시장이 장기적으로 견조하게 상승하는 그러한 어떤 체력이 마련되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 하반기 들어서, 예, 신규 상장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자금 쭉쭉 빨리고 그 이후부터 해서 맥없이 빠진 게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했으면 바로바로 소각해야지 가지고 있다가 뭐 주가 올라가면 아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려주셨네. 아유 고마워. 우리 회사를 위해서 팔어. 그리고 나중에 또 저가에 사드릴게요. 예. 이게 뭡니까? 예.
장기적인 주가 상승이 어렵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안착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국 증시에서 궁극적인 성공 투자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제가 좀 진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이거 조금 내용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미국 증시에 비해서 한국 증시가 뒤처진 상황, 그것을 파고 들어가 봤더니 펀더멘탈적인 이유보다도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한 노력이 미국은 제도적으로든 기업 스스로든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대한 물음표죠. 자, 이러한 현상은 우리 개인 투자자 한 분 한 분이 노력하고 단합해야지만 제도가 만들어지고 궁극적으로 시장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한두 명이 떠든다고 해서 아무 효과도 없어요. 그저 이제 대주주분들이나 보게 되면은 아유 저 그냥 뭐 시끄러운 애들이 떠들고 있네 뭐 이렇게 끝이게 됩니다. 자, 작년에 보십시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연합했으니까 뭐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도 그것도 억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많은 부분은 지금 현재 한국 증시에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 여러 가지 노력 가끔씩 이야기 드리죠. 뭐 예전에 보면은 좀 답답한 거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지만,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괜히 얘기 꺼냈다가, 이쪽 저쪽 있네, 너 이쪽 있네. 자본주의에 꽂힌 주식시장은 분명 개인 투자자에게 유리해야지 맞는 것이지. 좀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나중에 정기 세미나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여기 걸려 있어요. 이게 공개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